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예지상주의자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주말들 잘 보내고 계십니까? 김선생입니다. 네, 메가박스 마케팅팀 MX관 전도사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에 다 얘기해보면 제가 할 게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어떡해. 네, 저는 영화 만들고 싶은 김프로입니다. 자, 한 주가 이제 지나갔고요. 마지막 날 김선생하고 둘이 속닥하게 앉아가지고 하는 반응이 괜찮아요. 이게 생각보다 깊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편안하게 얘기하는 걸 듣고 싶은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건지 제목을 보고 낚여서 들으시는 건지 그렇게 보기에는 제목발은 아닌 것 같아. 머리빨이랑 화장빨도 오래 못 갑니다. 그런가요? 네, 어느 정도지 그것도. 이런 코너도 있었네? 언제 했던 거야? 좀 들어 이 사람아. 영화 말고 안 듣지? 내가 뭐 시사로 왜 들어? 자기 거 나오는 거 아닌가 안 들어요. 정말. 자, 아무튼 이번 주는 저희 황대리하고 같이 오프닝을 계속 꾸며드렸는데 아마 다음 주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황대리 오프닝 신선했다고 달아주시는 댓글들이 뭐 계셨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사모사하네요. 네. 싫어할 것 같아요. 배 감독 하여튼 쾌유를 좀 빌어주십시오. 네. 운동도 하고 재활도 해가지고 이제 올 텐데 안 되면 또 한번 시네마스타 때는 직접 집에 가가지고 저희가 녹음도 하고 그랬는데. 눕방 했잖아, 당신들이. 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컨퍼런스 콜이 일상이 되어 있는 시대 아닙니까? 여기 없어, 컨퍼런스 콜이. 아니, 그냥 스카이프 같은 거 연결해서 한번 해봐요. 뭐 어쨌든. 개봉 영화를 그 사람이 봐야 되는데 못 보잖아. 개봉 영화를 못 보잖아요. 영화를 하기는 좀 힘들죠. 안 되겠네. 방법이 없네. 2시간 동안 앉은 자세에서 영화를 보기가 힘들어서 뭐 영화관을 가기는 좀 어렵고요. 지혜형만 하면 되겠네. 지혜형은 뭐 저희가 가든지 아니면 뭐 얘기한 대로 전화를 하든지. 스카이프 한번 해봅시다. 네, 뭐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스카이프가 효력이 있으면 나도 여기 안 와도 되는 거 아니야? 가만. 그럼 나도? 뭐 이렇게 속닥속닥하게 모여서 지금 이 IT 시대예요. 자, 시끄러. 자, 오늘의 오빠 생각은 29살 여자분이 보내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바람직합니다. 네. 연세만 봐도 그냥 이렇게 반가워, 내가. 네. 김 선생님께서 사연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엄청 추운 날이었는데 술 먹다 친구들이랑 헤어지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지하게 마시고 찬 공기에 기분이 막 개운해지고 있었는데 옆에서 같이 택시 기다리는 모르는 너무너무너무 훈훈한 남자가 정신 못 차리고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러면 얼어 죽는다고 하고 죽었다가 죽기 전에 다시 만난 사람이 날아서 내가 곤란한 일 겪으면 안 되니까 안전하게 귀가하고 문자 남기라고 막 제 번호 찍어주고 택시 태워 보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저의 사랑스럽디 사랑스러운 난 남친입니다. 크크크크크. 제 남친은요 너무 다정하고 착하고 긍정적이고 순하고 예쁜 짓만 골라합니다. 자다 깰 때마다 보고 싶다, 고맙다, 사랑한다, 내가 더 잘할게 메시지 남겨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읽으면 행복해져요. 새벽에 전화하다가 보고 싶어서 첫 지하철 타고 중간에 만났을 때 막 행복했고요. 그냥 나마저 나를 어여삐 여기고 아껴주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너무 행복하고 고맙고 예뻐서 너무 행복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오빠들 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요? 내용이 바람직하진 않네요.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정말 내가 짜증나네요. 이거 형이 하는 말 잘 들어로 좀 코너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형이 하는 말 오빠 생각으로 보내주셨는데 이건 고민을 보내달라 했더니 자랑질을 이렇게 행복해서 고민이라며 지금 자랑을 하신 건데요. 지금 뭐 우리 아니라도 지금 댓글에 게시판에 굉장한 그 교훈들이 막 올라올 것 같긴 한데요. 야,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사상 최초로 여자분을 한번 때려드려야 되니까? 이분은 만약에 때려둔다고 해서 무슨 궁디팡팡 이런 걸 줬다 그러면 우리 오빠가 대신 때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뿐이야. 지금 눈이 돌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왜 이렇게 심술이 생기죠? 초치는 말을 막 하고 싶은. 처음엔 다 그래. 그렇죠.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 나 오늘 처음 녹음하는데 왜 이런 게 왔지? 근데 행복하시는 거는
즐기셔라. 네. 그렇죠. 인생에 이렇게 긴 순간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으니까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예, 제가 장담하는데 몇 달 안 남았어요. 지금 즐기셔라. 예,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때, 예, 뭐, 흠뻑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지금 행복하시라고 하면 되지. 굉장히 표정이 굳어 있어 지금. 지금 황대리가 거의 세상을 잃은, 뭐, 나라 잃은 표정이야 표정으로 지금. 이런 사연을 보내는 심리는 뭘까? 근데 이거는 좀 주의를 드리고 싶네요. 이런 식의 행복한 표현을 너무 공개적으로 여기저기서 많이 하시면 돌 맞을 수 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모를 사람도 아니고. 네. 혼자만 일기장에 쓰셔라. 우리야 어차피 얼마나 좋으면 이러시겠어요. 우리 방송이야 어차피 얼굴 보고 하는 거 아니니까 마음껏 해도 되는데 친구들 사이에서나 뭐 지인 사이에서나 뭐 회사에서나 이런 거를 너무 공개적으로 막 티내고 다니잖아요. 욕 많이 먹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 이게 고민을 상담해주는 프로잖아요. 그죠? 네. 지금 현 시점에서는 고민이 없어 보입니다만, 음. 행복해도 되냐, 이게 고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다가올 상황에 대해서 왜 굳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가정을 해서 상담을 해드려야 되겠네. 내가 그런 걸 해야 속이 좀 풀리겠네. 어떤 게 다가올 수 있습니까, 이런 분은? 이게 전형적인 냄비 스타일이거든요. 이 바닥 얇은 냄비가 타오른 것 같은데 순식간에 식어요. 이런 거 순식간에 식습니다. 남자분이 식나요, 여자분이 식나요? 둘 다 누가 먼저 할 거 없이 식는 거예요. 이거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는 것처럼 식내도 이유가 없거든요. 순서도 없어요. 거의 지금 저주에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러면 식은 다음엔 어떤 현상들이 구체적으로 발견됩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네. 이유 없는 선의를 베푸는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이 날 최고로 싫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짧은 시간에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연인이 헤어지고 나서 최악의 인간으로 등극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런 등극 많이 해봤죠, 제가. 네. 그러니까 사귈 땐 분명히 좋았어. 헤어질 때 뭐 딱히 이유는 없고 뭐 딱히 이유가 있다고 한들 분명히 이 전사는 행복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게 뭔 상관이야. 널 사랑하지 않아 노래가 유행한 게 다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헤어지는 데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분들도 별 이유 없이 헤어질 거예요. 왜? 사랑 안 하니까. 그런 시점이 올 거란 말이죠. 야, 심술이 제대로 왔네. 나 지금 황대리가 곡성의 황정민으로 보여. 저 사람 봐라. 그때 이때껏 경험하지 못했던 지금 이 사랑이 경험해보지 못한 뜨거운 사랑인 것처럼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최악의 바닥으로 들어가는 정말 인생 궁극의 바닥을 치는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하라고 막 지금 청취자한테. 야. 그런 거를 경험하시게 될 때 우리가 또 영화 팟캐스트 1위 아니겠습니까? 네. 영화를 한 편 추천해 드릴게요. 더 그레이라고. 우리 그 리암 니슨 형님이 뜬금없이 차가운 얼음바닥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늑대한테 쫓기다가 결국 늑대한테 물려 죽어요. 이게 뭐야? 근데 그 영화의 미덕은 뭐냐면 계속 신에 대한 질문을 하거든요. 나한테 계속 왜 그러냐고. 그 형식만 보면 신이 정말 독한 장난을 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뭔가 상황이 계속 열릴 것처럼 하다가 결국 늑대 소굴까지 들어가서 죽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보고 나면 되게 희망을 줘요. 뭔 희망을 줘. 무슨 소리야? 그 희망을 주게 되는데 보세요. 희망을 느낄 수도 있을 거니까 이거는 뭐 그 영화를 이야기하려는 시간이 오면 본격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이 시점에 사연 주신 분이 준비해야 될 것은 더 그레이 이게 블루레이가 나왔어요. 미리 사놓으시면 깨지고 봐라. 그 순간에 의지할 게 하나가 생긴다. 그래서 늑대와의 사투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최악의 순간을 미리 대비하라. 미리 대비해. 가장 행복할 때. 그럼 인생 짧거든요. 자, 뭐 이미 그분은 끄셨을 것 같습니다. 중간쯤 듣다 끄셨거나 스킵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오빠한테 카톡하고 있거든. 오빠 방송 사연 보냈는데 어떤 새끼가 미친 소리야. 자, 아무튼 뭐 술친구 한 박스 보내드릴게요. 네, 오빠하고 또 행복한 술자리 가지시면서. 중요한 선물이 될 수가 있겠네. 네. 그 절망의 순간에 술을 드시게 될 거예요. 그 속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술 친구를 먼저 보낸다. 저희가 처음에 이거 사연을 보고는 이분한테는 뭘 해드리냐. 그냥 술친구를 안 보내드리는 선물을 드릴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황대리가 이렇게 한번 또 멘트를 날려드렸기 때문에 네. 술친구 한 박스 보내드릴 테니까 오빠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네. 자, 새신자 JORBA 1984 그리고 우디 75님 네. 두 분께도 술친구 한 박스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조르바 1984 우디 75. 저희는 광고 듣고 김 선생과 김 프로가 속닥하게 꾸며드리는 시사 이야기로 2부 때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세 남자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수원에 사는 화팅 루나입니다. 유쾌한 시사, 맛있는 맥주. 김프로쇼 화이팅! 네, 김프로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 선생하고 김 프로하고 같이 한 주간의 시사 이슈와 김프로쇼 이야기를 주말의 저녁에 의식의 흐름대로 야부리를 털어가는 밤입니다. 네. 이 코너명은 아직 못 정했어요. 저희도 뉴스공장처럼 코너명 공모를 좀 받아볼까요? 뭐 하다가 네. 좋은 게 생기면 의식의 흐름에 따라 정하겠습니다.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노이찬의 연 나오시는 거 이런 건 노르가즘 이런 것도 한 달 뒤에 정해졌거든. 그렇죠. 저희도 요 코너 쫙 들어보시고 네. 컨셉 맞는다 싶은 이름 있으면 제안을 좀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네. 이번 방송이 나가면 네. 이번 방송의 다운로드 수에 따라서 그동안 폭발적으로 반응이 됐던 것이 실체가 어떤 것이냐를 좀 알게 되지 않을까. 사실 이번 일주일 동안에 제가 이제 김프로쇼에 있었던 일들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김프로쇼는 지금 부상병동입니다. 그렇죠. 좀 심합니다. 다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배 감독 올해 그렇게 됐죠. 여름 작가도 사실은 몸이 안 좋았어요. 네.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자마자 바로 청정공기 흡입회를 왔던 거야. 그렇죠. 빈속에. 네.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어했어. 저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싶은 상태로 와가지고 막. 사실은 못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 연락처 받아가지고 네. 김 선생하고 둘이 하겠다 생각했는데 나타난 거예요, 현장에. 아, 그렇죠. 깜짝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네. 그런데다가 지난 금요일 날 밤 토요일 날 아침까지는 김프로가 또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아이 뭐 집에 뭐 자세히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네. 청운표를 잘 끝내고 네. 산뜻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갔다가 난리가 나는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렇죠. 정말 황혼에서 새벽까지 한번 난리가 났었던 것 같아요. 애가 좀 다치는 바람에 네. 정말 한 이틀을 하루같이 꼬박 보내고 네. 지금 간신히 녹음을 하러 나와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거의 생방송에 가깝게 그렇죠. 듣고 계십니다 지금. 급한에 저희가 토요일 날 업로드가 좀 늦어졌는데 사실 다른 이유가 아니었고 김프로가 가정사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 편집이 중요하냐 하지 마라. 그거나 해라. 그랬더니 잠시 짬을 내서 그건 뭐 저희가 녹음을 하거나 이럴 거는 아니고 네. 이제 김홍민 브리핑을 정리해서 올리는 거니까 아무튼 뭐 사실 저도 주중에 좀 몸이 안 좋았어요. 그렇지 지금 그렇지 목소리가 약간 감기 톤이지 않습니까? 몸살이 한번 왔었죠. 몸살이 좀 세게 왔었어요. 구질구질하다 진짜 네. 무슨 변명을 이렇게 길게 해. 근데 뭐냐면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김프로쇼가 지난주 그 전주에 약간 커리어 하이를 좀 찍었잖아요. 네. 일주일 내내 한 자릿수. 네. 이대로 가다가는 가리가 찢어지는 뱁새 상황이었던 거야. 우리가 역량이 안 되는데 거기에 올인을 해가지고 총력 동원을 해서 만들어낸 뒤에 약간 다들 후유증 비스무리하게 다들 나가떨어졌었어요. 네. 그래서 이럴 일이 아니다. 순위도 좋지만 몸부터 챙기자. 네, 살자. 네. 그렇지. 네, 길게 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뭔가 좀 비실비실해 보인다 애들이 방송도 좀 비실비실했다 그러는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선생하고 저하고 네. 김프로쇼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저희가 한번 일주일 내내 한 자릿수를 달성해보자 네. 라고 목표를 정해놓고 정말 미친 듯이 달려가지고 네. 나름 여러 가지를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자축을 했는데 계속 유지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서 저희가 아직 그럴 만한 역량이 준비가 덜 돼 있어요. 모든 면에서. 네. 그렇죠. 네. 차곡차곡 체력이 더 쌓여야 됩니다. 네. 네. 댓글 막 열심히 달아주시고 막 하잖아요. 네. 감사드리고 근데 순위에 너무 목매지는 말고 그럼요. 네, 네. 길게 가야 되니까. 지금이 원래 우리 순위야. 그렇죠. 12, 22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가.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연내에는 저희가 한번 1, 2, 3등을 한번 찍어볼 테니까요. 네, 그거는 또 뭐 그때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일주일을 보면서 제가 약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뭐 그럴 것까지는 아니고. 순위의 노예, 실적의 노예가 돼서 사람들을 내가 너무 몰아붙였나.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그래서 저희가 뭐 이슈를 한 4-5개 정도를 쭉 한번 정리를 하면서 네. 한 주에 어떤 일이 있었다. 지난 한 주 우리를 들썩이게 했던 이슈들을 쭉 한번 김프로쇼의 시각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러이러한 시각으로 한번 이슈들을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것도 이제 정리를 해드리니까요. 네. 첫 번째로 얘기를 한번 해볼 거는 문재인과 아베. 일단 제일 큰 건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이었던 거죠. 그렇지. 네. 도란프 오빠가 네. 한국에 왔죠. 황금빛 머리 휘날리면서 잠깐 다녀가셨죠. 네,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쑥 한번 이제 돌고 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 방안이 사실 제일 큰 뉴스였던 것 같아요. 네. 일주일 내내. 근데 워낙에 거기에 대해서는 국내외 언론들이 체계적이고 재밌게 분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굳이 저희 같은 아마추어들이 그렇죠. 숟가락을 얹을 필요가 별로 없다. 네. 우린 딱 한 면만 떼서 보자. 네. 아베와 문재인 대통령이 참 대비가 되더라고 나는. 대비가 많이 됐죠. 네. 그동안은 사실 박근혜 정부 때는 특히나 더 네. 좀 어디 나가면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뭐 그러려니 하는데 네. 어디 나가서 뭘 그렇게 하시면 참 이렇게 부끄러웠어. 부끄럽잖아요, 되게. 그냥 어디 내놓기가 너무 부끄러운 캐릭터인 거야. 네, 가서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참 부끄럽고 네. 좀 그렇고 뭐 이랬는데 확실히 뭔가 이제 그런 거를 걱정하면서 오그라들게 창피하게 여기는 거는 없어도 되니까. 문 대통령이 정말 품격이 있으시더만. 그렇죠. 네. 품격 있죠. 의전이 결국 대통령 캐릭터 따라가는 것 같아. 음.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갖고 있는 품성과 캐릭터가 나이스하고 선비 같고 의젓하시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의전이 전체적인 톤이 그렇더라고요. 난 그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특히나 더 도란뿌여가지고 뭔가 대비가 좀 됐던 것 같아. 또 트럼프가 품이 없음의 대명사 아닙니까? 천조국에서 오기는 했는데도 네. 품위가 없는 양반이 작은 나라지만 품위가 있는 대통령과 만나 있으니까 그것도 참 조합이 그렇잖아요? 만약에 문재인과 오바마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멋있었지. 참 멋있었을 텐데.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약간 뭐랄까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후달리는 것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물론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흐뭇하고 네. 뭐 오가는 내용도 참 격식이 있고 네.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갖췄잖아 그러면. 그쵸. 돈도 많은데 돈도 많은데 품격도 있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오는 약간 그런 게 있었을 텐데 난 이제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약간 알 것 같은 거야. 그 전에 대통령이 8년 동안 오바마였지 않습니까? 네. 어디 내놓기에도 너무 괜찮은 대통령이었잖아. 근데 트럼프로 바뀐 뒤로 얼마나 쪽팔릴까? 우리가 박근혜 보는 느낌일 것 같아. 그렇죠. 어. 관심 자체가 없는 사람이 훨씬 많을 테고 네. 관심이 있어도 비슷하지 않을까.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 네. 맥도날드 씹는 아저씨처럼 생겼잖아요. 픽업 트럭에다가. 참 먹지. 장사치라는 게 명확하게 느껴지는 게 네. 그래도 우리나라 와서는 점수를 그래도 많이 따갔다고 봐요. 그래도 트럼프가 미친놈처럼 막 얘기를 막 털잖아요. 트위터에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 한국 방안에서는 상당히 워딩이 정리돼 있었다고 할까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북한에 가장 인접한 곳에 왔으니까 여기서도 지가 막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뭐 이렇게 하면 네. 그거는 문제가 조금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수위 조절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챙겨갈 건 다 챙기고 네. 워낙 기대 수준이 낮다 보니까 요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괜찮은데 저거 봐라. 막 이렇게 그런 효과를 얻은 게 아닌가. 그게 이제 한미 외교 당국 간에 서로 조율이 잘 됐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을 때 외교 당국이었다면 조율을 못했을지 않을까. 그럼요. 네. 그래서 막말이 새 나오도록 하더라도 뭐 말도 못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네. 정권 교체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이번에 또 보면서 듭니다. 그렇죠. 네. 네. 안 그랬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통제 안 되는 얘기들이 막 나왔을 거야.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웃고 그랬을 거야. 하면서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뭔 얘기를 당하는지도 모르고 막 그랬을 텐데. 그쵸. 아무튼 여러모로. 네.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네. 굉장히 뭐 SNS 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던 있지 않습니까? 백덤블링? 야, 진짜 야. 대단하더만. 나는 그 영상 보면서 설마 저게 아베일까? 야, 진짜 아베가 제대로 발렸어요. 네. 여러분 지금이라도 안 보신 분들은요. 아베, 백덤블링 뭐 이렇게 찾아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랑 같이 골프 라운딩을 하다가 발을 못 맞추면서 트럼프보다 골프를 좀 못 치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벙커에 공이 빠지는 거야. 많이 못 치죠. 네. 트럼프는 잘 치죠. 네. 골프장 주인이니까. 네. 근데 아베 총리가 벙커에서
트럼프가 멀리 그래도 한 15m 이상 앞서서 걸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따라가려고 마음이 급했나봐. 벙커에서 탈출을 하다가 뒤로 낮아빠지는데, 야, 나 무슨 개콘 보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게 전형적으로 네. 골프장이니까 뭐 걸려서 넘어지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네. 그렇다고 뭐 다른 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전형적으로 이거는 그냥 다리 힘이 풀린 것 같아. 네. 마음이 급하니까 다리에 힘이 풀린 거야. 그리고 평소에 운동을 안 했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긴장이 되면 네. 허벅지가 후두루두루두루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랜만에 운동도 하고 골프도 못 치지? 네. 자꾸 벙커에 빠지지? 네. 걸어다니고 라운드를 돌아다니면서 물론 저는 이제 골프를 못 치니까 듣기만 한 거지만 카트 타고 다니거나 걸어 다니면 그러면서 얘기를 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고 로비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골프장에서. 그쵸. 네. 근데 자기가 실력이 안 되니까 같이 보조 맞춰서 걸어 다닐 수가 없어. 저 골프 선수만 계속 따라다니고 골프 선수랑 골프 얘기 시커하고 있더만 트럼프랑.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마음이 급했던 거죠. 졸졸졸졸 따라가다가. 자꾸 벙커에 빠지니까 이거 빨리 가서 어떻게 한번 좀 이 분위기라도 한번 맞춰봐야 되겠다 싶어 가는데 운동은 평소에 안 했지. 네. 그러니까 그 언덕이라 치고 그 조그만 언덕도 올라가다가 이제 다리 나사빠져가지고. 힘이 풀려가지고 뒷땅을 진짜 내가 근데 웃긴 거는 그래도 총리잖아. 네. 총리가 뒤로 2바퀴 반을 굴르는데 5m 이내에 수행원이 없더라. 바로 그쵸. 달려와야 되는데 그치. 뒤로 2바퀴 반을 구르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3초 내에 접근이 안 되더라고. 야. 그것도 드론으로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어. 그 구력이 더 했어요. 저는 그 장면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이제 나타내는 두 양국 간의 그 상황을 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이 보니까 극진하게 대접을 했잖아요. 그쵸. 아우, 뭐, 좀 심해. 일본 애들이 원래 그렇게 누구 하나 비유 맞추려고 하면 굉장히 철저하거든요. 네. 얻은 게 없더라, 별로. 없지. 없어. 없어요. 아주 그냥 똥꼬까지 빨았는데, 된 게 없어. 덤블링만 했지. 가오는 가오대로 빠지고, 트럼프한테 무시는 무시대로 당했고, 그렇죠. 그냥 훅 지나가 버린 거야.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위안부 할머니 오셔가지고 물론 쇼잉이죠. 네. 쇼잉이라고 봐야 되죠. 뭐 그걸 꼭 나쁜 의미로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하나하나가 다 상징이니까. 그럼요. 그게 굉장히- 외교적인 테크닉이야. 그렇지. 네. 그걸 굉장히 잘 썼어요. 여러 가지로. 네.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 갔을 때 원폭 피해자들 데려가지고 인사시켰잖아. 그게 다 쇼잉이지 뭐야.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준비된 나름대로 퍼포먼스. 네. 그게 이제 가지고 있는 상징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제 주고받은 이야기, 메시지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어우러지면서 성과가 되는 건데. 그렇죠. 이제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거는 뭐 거기서 무슨 얘기가 오갔고 뭐 의미를 분석하고 이건 이제 좀 아는 사람들. 그렇죠. 예, 그런 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나 보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그림으로 이미지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이쪽에서는 위안부 할머니와 포옹하는 장면, 네. 저쪽에서는 백덤블링. 자, 그 두 개로. 일본은 그냥 병신 호구짓. 그러니까요. 네. 중국 가서는 뭐 자금성 보고 어쩌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네. 근데 하여튼 이번엔 일본이 좀 많이 잃은 것 같아요. 폭망이었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한테는 직접 항의를 못하니까 우리나라한테 외교적 항의를 했잖아. 독도새우, 야, 위안부 할머니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렇게. 시끄럽다 그래. 개 헛소리지요. 네. 깔끔하게 뭉개주셨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는 트럼프 방문. 일한중 아시아를 쭉 순방하고 갔는데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외교적으로 나이스한 이미지를 잘 만들어냈다. 그래서 보는 우리들도 국민들 입장에서도 흐뭇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쁘지 싶네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블랙하우스. 그렇지. 우리 김총수. 이거 김어준 총수가 공중파에 드디어 진출해서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양일간 연속으로 방송을 했더라고요. 보셨나? 저는 편집하느라고 음. 사실 토요일 거밖에 못 봤어요. 일요일 거는 이제 편집을 한참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갔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 둘 다 봤어요. 일요일 거는 생방으로 못 보고 이제 다운받아 봤는데 나중에, 네. 예. 느낌이 어떠셨어요? 토요일 거 보셨을 때? 저는 뭐 김어준이라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원래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뭐 낙곰수 하기 전부터. 예. 뭐 이렇게 좋아하고 책도 많이 보고 뭐 이랬었기 때문에 지금이야 이제 워낙 뉴스공장이 유명하고 뭐 이러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여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방송을 진행하는 능력은 굉장히 탁월하다. 예, 사람들의 감정도 잘 읽고 그렇죠. 그 사람이 또 나름대로 열심히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또 백업을 하면 성실하게 하는 것도 있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탁월한 사람이어서 방송쟁이로는 참 훌륭한 재원이다. 재원은 여자한테 쓰는 말이니까. 그렇죠. 예. 우리 누나 이름이 재원이야? 참 훌륭하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파일럿이니까 네. 아마 여러 개를 놓고 뭐
좀 반응이 있는 거를 출연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토요일 날 4꼭지, 일요일 날 4꼭지 해가지고 8꼭지를 선보이더라고. 그래서 네. 조금 그냥 파일럿이라는 걸 떼고 프로그램만 보면 조금 산만하긴 하더라고요. 후딱후딱 지나갔죠, 다. 그쵸. 예.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파일럿 프로그램들이 TV를 보여주는데 이제 2가지 정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능 파일럿을 보통 명절 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때는 진짜로 그거는 할지 안 할지 모르는 프로인 거야. 반응 보고선 정규 편성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딱 한 가지 포맷만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 가지 포맷만 주구장창 보여줘요. 1시간 반 정도 내에. 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저 한 포맷은 재미가 있다 그러면 그걸로 정규 방송을 편성을 그때 결정한단 말이죠. 그런 방송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시도할 여유가 없어요. 딱 하나만 정해가지고 그것만 쭉 공을 들여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블랙하우스는 보세요. 서로 다른 컨셉이 다른 꼭지를 8개를 방송했잖아.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네. 틀리면 욕하세요. 괜찮아요. 블랙하우스는 이미 정규 방송 편성이 확정된 거예요. 정규 방송에 어떤 꼭지를 넣는 게 좋을까 생각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여러 꼭지를 쭉 배치한 거야. 그래서 8개를 쭉 시청자들한테 선보인 다음에 그중에 반응 좋았던 거 위주로 정규 편성에 반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명절 때에는 예능 프로 같은 경우는 정규 편성이 결정이 안 된 상태, 다급한 상태. 근데 블랙하우스는 제가 볼 땐 정규 편성은 이미 확정됐어. 그래서 정규로 하긴 할 건데 어떤 코너를 할지를 한번 정해보자라는 컨셉으로 토요일 일요일 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강경화 장관 나왔던 독한 대담이 좋더라고요. 저는 그 두 번째 편은 안 봐가지고. 네. 근데 어떻게 방송국 다니셨어요? 네? 난 방송을 팔는 사람이었잖아. 아. 네, 방송 세일즈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아니 뭐 이 얘기가 이제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게 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김어준에 대해서는 SBS가 대단히 땅바닥을 치면서 좀 아까워하는 게 있어요. 지금 뉴스공장이 시작되기 전에 네. 사실은 내부적으로 SBS 라디오에서 시사에서 이제 데려가려고 뭐 양쪽에 다 이제 물밑에서 오케이가 된 상황이었는데 네. 최종 재가를 하는 지금은 이제 안 계시죠. 지금은 임원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네. 사장 허가를 못 받았어. 사장께서 안 돼, 김원준은. 사장의 본인의 개인적인 선호도에 의해. 선호도에 의해서 아. 에이 하고는 빠꾸 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마지막 단계에서 다 둘 다 오케이 하고 이제 가는 거였는데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뉴스공장에서 터진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 저 내부적으로 얘기는 좀 뭐 많이 하거든요. 그분은 어쨌든 나갔는데 뉴스공장이 SBS에서 했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컬투쇼가 지금 부동의 계속 1위이기 네. 때문에 예능의 컬투쇼 시사의 시사의 김어준 네. 이러면 10년 간다. 그렇지. 그러니까 옛날 MBC 라디오의 그 아성을 네. 그냥 SBS로 그대로 옮겨올 수 있다. 그렇죠. 라고 나름대로 아침엔 손석희, 저녁에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네.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딱 가져가려고 했던 건데 그게 하여튼 무너져가지고 지금 뉴스공장이 1위를 계속 찍고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하여튼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막 그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그게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김어준을 계속 두드린 거예요. TV 갑시다. 근데 김어준이 이제 별로 그렇게 TV 이런 거 좋아하지 않으니까 계속 고사를 하다가 끈질기게 붙어 늘어져가지고 네. 하자고 얘기도 했고 PD가 이제 배정원 PD니까 그 그 아래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뭐 계속 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연결이 돼서 김어준이 오케이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디오는 놓쳤지만 TV에서는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김어준은 가는데 포맷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아마 그거를 맞추는 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네. 네. 8개를 던져놓고. 그 중에 뭐 재탕이 많아요. 왜냐면 김어준을 오랫동안 컨텐츠로서 모니터링 하는 사람이 보면은 그렇지. 상당히 겹치는 포맷이 많습니다. 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좀 그 있죠. 사람이 해왔던 꾸준한 포맷들이 있어. 비슷하죠. 뭐 예를 들어 아는 척 매뉴얼 이런 거 있잖아. 네. 그거 벌써 몇 년 전부터 한 거지 도대체. 그 옛날 색다른 상담소에서 싸는 거예요. 그 색다른 상담소 있던 게요. 원래 딴지일보 이 게시판에 있던 메뉴야. 그치. 책도 있어. 아는 척 매뉴얼이라고. 네. 네. 아무튼 네. 그래서 반응이 시청률도 나쁘지 않고 그렇죠. 당연히 뭐 정기 편성 될 거니까 김 선생의 말이 맞는지 아닌지는 이제 한두 주 보시면 알게 되겠죠. 지켜보시고요. 저희도 블랙하우스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김프로랑 저랑 블랙하우스가 정규 편성이 되면 김프로쇼 내에도 코너를 하나 생성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네. 네, 우리가 또 이런 거 가만히 못 보지.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의 다른 이슈 중에 뭔가 부족하다. 야,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AS가 필요하다. 김프로쇼 내 블랙 비닐하우스를 저희가 코너로 신설하겠습니다. 그렇지. 네. 블랙 비닐하우스. 그렇죠. 요거를 네. 우리 김엄마가 네. 나름 또 이
패러디의 왕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블락하우스라고 썼더라. 에이, 떨어져. 감이 떨어졌어. 블락하우스가 뭡니까? 블락하우스가 뭐야? 블랙 비닐하우스가 100배 낫네. 기대해주세요. 네. 블랙 비닐하우스. 네. 네. 자, 지난주에 또 다른 이슈, 국정원 수사가 뭐 계속 이제 급물살을 타고 가고 있거든요. 이 국정원 여론 조작 사건은 약간 김프리쇼의 시그니처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죠. 네. 저희 방송에서 또 많이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이슈인데, 김관진 국방장관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갔어요. 네. 야, 이분은 진짜 오래, MB 때는 국방장관을 하셨고, 박근혜 때도 국방장관 연임했고, 그리고 또 안보실장 하다가, 그렇죠. 노무현 정부 초반에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계 정부를 거쳐가지고 다 요직에 있었던 분인데, 어쨌든 구속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음.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이었죠. 아직 구속영장이 청구되지는 않았지만, 네. 어쨌든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고, 네. 책임을 일부 실토했어요. 안 물을 수 없으니까, 이분도 뭐 구속영장이 곧 청구되지 않겠나, 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양반이 이제 검찰에 들어갈 때 굉장히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나는 뭐 조국에 충성했고 뭐 이러면서 잘못한 거 없다. 뭐 이런 표정으로 왔는데 한 4시간 지나니까 속보 뜯던데 불었다고. 이분들은 뭐 끝까지 가실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본인들의 이익과 좀 뭔가 합치되지 않는 내용의 것들은 바로바로 부실 거예요. 뭐 순식간에 네. 얘기들이 나오시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MB로 가지 않겠나. 음. 네. 최종적인 화살은. 그렇죠. MB가 구속영장 내용에서 이제 다 빠진 거는 그만큼 땅땅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쵸. 뭐 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방송 녹음은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 오늘 아침 이렇게 뉴스 댓글란에 보니까 지금 나라가 이상하게 가고 있다. 뭐 이런 멘트를 또 날리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뭐 많이 난리를 하세요. 마음이 급한가 봐. 좀 하여튼 후달리겠죠. 네. 그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보면 개그맨 강유미 씨가 파원처럼 해서 MB를 따라다니는 꼭지가 하나 있었어요. 네. 결국 만나진 못했어. 근데 되게 재밌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님 되시나요? 뭐 이러면서 기무사 테니스장 앞에 가가지고 막 그랬다가 쫓겨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네. 재밌었거든요. MB는 결국엔 점점 좁혀오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근데 호락호락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죠. 다 나름대로 준비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박근혜만큼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당연하죠. 네. 우리 그렇게 기대했으면 좀 서운하지. 너무 쉽게 딸려오면 재미없었을 거야.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두고 지금 쫙 좁혀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 주에 두바이에서 무슨 특강 같은 게 있나 봐요. 두바이 출국을 앞두고 신상 발언 겸 해가지고 나라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댓글이 수만 개 달렸고 그 뉴스가 괜히 나왔나 봐. 이명박 대통령 출국 금지 청원에 사람들이 몇만 명이 서명하고 있대요. 야, 네. 하루 새 3만 명이 들었는데 안 들어오시면 재밌겠다. 어.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다며. 배낭여행 이런 거 가시다가 김일홍 여사와 함께. 유럽 모처에서 자전거 타고 있는 사진 올라오고. 그렇지. 막. 나는 걸어서 세계 일주를 할 거라며. 갑자기. 4대강에서 자전거 탔던 것처럼. 융프라우에서 자전거 타고 있는 거야. 재밌겠는데? 네. 나는 그냥 유럽 여행을 할 뿐이라며. 내 버킷리스트에 있었다고. 원래 내 인생 계획이 내년 1월부터는 유럽 여행이었다. 그렇지. 나의 인생 마지막은 유럽 여행이었다고.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에 버킷리스트의 마지막은 유럽에 뼈를 묻는 것이 내 계획이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죠. 네. 나의 마지막 생은 피렌체에서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산토리니에서 그렇죠? 네. 평소 흠모해왔던 예술가의 곁에 눕고 싶다. 지켜볼 포인트입니다. 남재준 원장 뭐 들어가시겠고 그 줄줄이 이어가지고 이병기 또 누구죠? 중간에 한 명 더 있지? 국정원장이 박근혜 정권에서 하여튼 그 3명 쭉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남재준 원장은 사실은 댓글도 댓글이지만 40억 매주 1억씩 줬던 거. 그 건이 제일 컸던 것 같아 이번에 불려 들어간 건. 그렇죠. 네. 네. 그게 남재준 원장 시절부터 시작된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그때 뭐 달에 5천 줬대는데. 그 책임이 뭐 이게 걸린 것만 5천 1억이고. 그렇죠. 다른 명목으로 뭐 이렇게 들어간 것까지 하면 더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명확하게 지금은 악의가 맞은 것, 그러니까 줬다는 사람과 받았다는 사람과 뭐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진 것만 지금 공개된 것 같고요. 그렇죠. 나머지 자금들도 뭐 관제 시위하고 뭐 데모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뭐 겸사겸사 비슷하게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남재준 원장에 이어서 이병호 원장 또 검찰에 출석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요구가 있었다고 혐의를 시인했다고 또 뉴스가 나오네요. 네, 여러모로 지금 네. 뭐 박근혜 대통령 혐의는 중한 형을 면할 수 없는 혐의들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다음 주 중에 아마 이병기 국정원장, 마지막 국정원장이었죠. 그분도 소환될 것 같습니다. 네. 나름대로 검찰이 지난주에 잠깐 내용이 있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뭐 마지막에 언급을 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여기 또 야, 또 아사리 판이지 진짜. 아니 근데 지난주에는 이슈가 진짜 큰 이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았어. 네. 예. 이 정도로 뽑기도 쉽지 않았어. 그러니까요. 예. 이게 보통 한 주에 하나 정도 나올 뉴스인데 네. 너무 많아가지고 다 묵직해. 그냥 이 시각세계 하듯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결국에는 바른정당의 8명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갔습니다. 복당하셨어요. 야, 김용태 의원 욕 많이 먹던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이게 차라리 그냥 소신이 있으려면 끝까지 있든지 네. 가오를 한번 내가 갖고 싶으면 가오를 끝까지 부리든가. 네.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실리적으로 김무성을 그렇게 욕하지는 않잖아요. 김무성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김무성에 대한 기대치는 그냥 뭐 쫄보이기도 하고 네. 뭐 이런 거니까 그 사람이 말 바꾸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 네. 너무 멋있게 막 얘기를 한 거야. 네. 온갖 개폼은 다 잡았죠. 그러니까 무슨 저기로 들어가는데 참 이게 참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바른정당 거는 예상됐던 거기 때문에 음. 그냥 결국 그렇게 됐구나.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른정당발 폭풍이 국민의당으로 또 넘어갔어요. 아, 그렇죠. 우리가 진짜 안철수 대표 욕하기 싫고 그 관종에겐 무풀이 답인데. 그렇죠. 너무 이제 희화화밖에 안 되니까 우리도 그렇게 피곤하게 살진 말자. 왠지만 안철수 대표 얘기하지 말자고 했는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어 지금. 야, 국민의당이 굉장히 그 호남계 중진과 안 대표 친안 계열로 이제 굉장히 격하게 내분이 있었습니다. 네. 보신 바대로 유성엽 의원이 먼저 치고 나왔죠. 지난주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안 대표가 외국에 순방하면서 같이 당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뭐 불편하시겠다. 나가세요. 나가셔라. 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리 싫으면 중이 나가야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귀국한 다음에 또 이게 깨알같이 어떤 그 해프닝이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랑 같이 각 당 대표들이 모여서 청와대에서 만찬을 하는 날이 있었잖아. 아, 그렇죠. 왜 안 갔잖아. 아니 같은 동문이라며. 네. 자기 말로는 너무 늦게 통보받았고 돌아오는 비행기 편 일정을 맞추지 못해서 못 갔다라고 말은 하지만 네. 그게 말이 됩니까? 아이, 예. 좀 그래요. 그걸 누가 믿어. 이스라엘, 독일을 국제회의가 있어서 뭐 사람 미팅을 그 회의를 안 하고 나면 정말 중요한 그 일정을 놓치는 일정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보니까 무슨 뭐 국책연구기관, 대학교 뭐 이런 데 방문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의 지혜를 얻겠다 뭐 이러면서 그냥 돌아다니는 것도만. 아니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얘기만 하든지요. 뭘 또 무슨 정치보복 얘기하시고. 하루만 일찍 들어왔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이 온 자리란 말이에요. 거기에 정당 대표가 가서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대응을 하는 게 올바른 그림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네. 그런 대의를 잘 맞춰주면 네. 문재인 정부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봐 그쵸. 해코지를 하고 싶었다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자기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같은 동문이니까 미국하고 각별한 스킨십을 할 수 있다라고 뽐뿌를 엄청 했잖아요. 엄청났지. 뭐 그럼 와서 왓슨 보여줘야지. 네. 만약에 그래서 그게 제대로 먹히면 같은 동문이다. 진짜로 뭔가 좀 이렇게 남다르네. 이렇게 그러면 보여줄 수 있잖아. 약간 그 자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뻘쭘해지고 야 여기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를 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안 갔잖아. 드러나잖아. 그렇지. 와서 뭐 제대로 봐주긴 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뻥카를 쳐놨던 거를 어쨌든 안 가야 네. 내가 어쩔 수 없어 못 가서 그런 거지. 내가 못한 게 아니라니까.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렇죠. 우리 노회찬 의원께서는 뉴스 공장에서 테크니컬 파울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술적인 반칙이었다. 그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죠. 아, 근데 결국에 이제 이건 깨알 같은 얘기니까 넘어가고 국민의당에서 박지원 그리고 이상돈 의원 말 세게 하시더만. 그분은 계속 뭐 소신이 있죠. 정치적으로 그 말투가 또 이래. 그분 뭐 정치적으로 이미 종친 사람 아닙니까? 아유 안철수를 그냥 제대로 후두부를 가격하시더만. 아, 그럼요. 네. 그래서 바른정당이랑 합당에 대해서 계속해서 군부를 지폈잖아. 안철수 대표랑 그 친한파에서. 근데 이게 될 말이냐.
안 될 말이다라는 말을 지금 바른정당 8명이 탈당하기 전부터 호남계 중진들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안철수가 꾸준히 밀어붙이다가 아사리판이 나고 바른정당 8명은 한국당으로 복당해버렸잖아.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정말 꼴이 우스워진 거예요. 아니 저렇게 될 땅을 뭐 이렇게 구애 작전을 저렇게 희한하게 펼치다가 결국에는 대시는 열심히 했는데 뺨 맞고 그냥 끝난 남자인 거잖아. 차였지. 제대로 차인 거잖아요. 완전 차였죠. 그러니까 호남 중진들 입장도 이해가 가요. 네. 속이 터지지. 아니 그리고 구애를 할 거면 진심을 담아서 보통 당사자한테 구애를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이거는 구애를 할 거라고 주변 친구들한테 좋은 뻥크를 막 친 거예요. 친구들한테 얘기만 하고 다니는 거야. 나 쟤한테 대쉬할 거야. 진짜 좋아해. 내가 저기 나 함 금방 오지 나한테. 야, 나야. 그래서 지금 했는데 딴 사람한테 결혼했어. 딴 사람하고. 그러니까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친구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 아닙니까? 너 뭐야? 새끼 뭐 한 거냐 지금?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이미 얘기할 때 다 알고 있었어. 그거를. 그 사람만 모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심리적으로는 분당이다. 네. 같이 당하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솔솔 막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관계를 놓고 네. 굉장히 작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작죠. 그럼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거니까. 그죠. 그걸 놓고 어쩔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박차고 나와야 되는데 박차고 나오자니 아쉽고. 아쉽지. 네. 그럼 네가 나가라고 해야 되는데 네.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 이길 수 있을까? 약간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 관전 포인트가 있어요. 과연 누가 국민의당에 남을 것이냐. 이게 이 말은 뭐냐면 안철수가 국민의당에 남으면서 중진들이 나올 것이냐. 근데 이 얘기는 김프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중진들 입장에서도 모냥 빠지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러면 중진들이 안 대표 네가 나가라. 너의 리더십은 이미 유통기한이 지났다. 정치적 리더십이 끝난 사람이다 너는. 국민의당 대표 내려와라. 과연 어떤 게 성공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뭐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 이렇게 사생결단으로 못 가 또 이 사람들이. 아, 그렇죠. 네.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진작에 했겠죠. 네. 근데 이 사람들도 안철수를 몰아내고 세울 만한 사람이 마땅히 없는 거예요. 없지. 그러니까 이게 쟤를 보냈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렇다고 그냥 쭈구리당 돼가지고 그냥 스르륵 없어지는 것보다야 안철수가 있는 게 낫긴 한데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안철수가 자기들 말을 좀 잘 들어주는 대표였으면 좋겠다는 거였는데 그렇죠. 안철수 씨가 고집이 또 굉장하잖아. 고집은 세요. 얼굴에 보니까 고집밖에 안 남은 것 같아. 고집 세. 정말 꼴보기 싫은데 고집 세더라. 그렇다고 이 양반이 정말 정치적으로 수를 써가지고 네. 뭔가 새를 규합해서 호남의 노인네들을 내보내고 새로 진용을 꾸리기에는 못하지. 내공이 딸려. 후달려. 네, 내공이 딸려요. 자기한테 그런 리소스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정쩡한 상태로 계속 욕하면서 뭔가 지지고 볶고 욕하고 그 있잖아요. 부부싸움 하면서 냄비를 들었다 놨다만 하는 거지. 진짜. 내가 그냥 그래서 이놈의 집구석 내가 나가고 해야지 거기서 현관문에 계속 있어. 던질 듯 하면서 막 이러면서 그냥. 안철수 대표가 왜 바른정당한테 이렇게 구애를 했느냐를 뭐 이제는 여러분들 많이 눈치채서 아시겠지만 기존에 국민의당을 세웠던 텃밭은 호남이잖아요. 호남이 상징하는 바는 민주 진보 세력 내에서 민주당 것의 그 지분 일부를 내가 가지고 정치를 시작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총선 때는 일부 성공했죠. 근데 대선 때는 처절히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대통령은 하고 싶은데 민주 진보 진영 세력에서는 더 이상 내가 먹을 게 없다. 이 땅이 너무 좁다고 본 거야. 그래서 마침 박근혜가 폭망한 저 넓은 보수의 평원을 보니 저기 마땅히 주인이 없어. 딱히 주인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홍준표가 주인 같지도 않아. 아, 그렇지. 근데 저 사람은 머슴인데 대충 앉아있는 것 같아. 저길 먹어야겠다. 내가 하면 될 것 같거든. 네. 저길 먹어서 내가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른정당한테 이렇게 열심히 구애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바보 같은 초딩 같은 생각이라고 보여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보수 유권자들의 심리와 표는요, 급속도로 문재인에게 딸려오고 있어요.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으로 딸려오고 있어요. 그 땅이요 되게 넓어 보이잖아. 거기 사실 원폭 피폭 맞은 땅이야. 곡식이 안 자라는 땅이에요. 땅만 넓어요. 네, 네. 거기 가봤자 씨 뿌리잖아. 다 죽어. 안철수가 그걸 몰라. 진보 민주 세력 안에서 자기 외연을 확장하는 게 답인데 땅이 넓어 보이니까 거기에 군침을 삼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가봤자 있잖아. 당신도 원폭 피폭 돼서 죽어.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직면하기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면해서 그냥 한 땀 한 땀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내가 당장 내공도 부족하고 나의 진정성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자라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내가 뭘 여러 가지를 행동을 해서 그걸로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마음을 사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오히려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치를 정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자기가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 할 동안은 이제 인기가 없겠죠. 네. 근데 그걸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안철수가 이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그렇게 열심히신 이유가 뭡니까? 호남 중진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뭐라고 답을 했냐면 공당이라면 외연을 확장해서 더 득표율을 놀릴 수 있도록 유권자들을 우리 편으로 확보하는 게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바른정당에게 중도 보수의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라고 말했어요.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잖아요. 그게 그럴듯한 게 아닌 게 외연을 확장하고자 하는 가치와 비전이 없어요.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더 늘리면서 외연을 확장하겠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보죠. 햇볕 정책과 따뜻한 안보관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향후 몇십 년을 봤을 때 가장 올바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설득하는 게 외연을 넓히는 거야.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 정당이 외연을 합치면서 갖고 있던 생각도 버릴 판이야. 여태까지 주장해왔던 바도 다 자기가 했던 말을 부정해야만 그게 합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외연을 넓히는 거야. 그렇죠. 이건 그냥 바보 같은 정치 노름입니다. 근데 국민들이 그걸 모르냐? 아니야. 이제 누구보다 정확히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 같은 사람들마저도. 안철수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내걸었던 외연을 넓히려고 내걸었던 게 부랴부랴 내버렸던 게 이제 새정치인 건데 그치. 실체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케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실체가 없을 수 있죠. 그리고 그거를 명확하게 못 만들었을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지금 몇 년입니까? 5년이 넘었잖아요. 2012년에 등극을 했으니까 그렇죠. 한 대충 5, 6년 됐네요. 네. 한 6년 가까이 이제 거의 돼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와중에는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가치들을 그러니까 가치 중에서도 자기가 우선순위를 두는 것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두세 가지. 이거 두세 가지는 안철수가 이건 정말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죠. 라는 거를 걸어놓고 지난 6년 동안 그거를 차근차근 했으면 저 사람이 얘기하는 새정치는 저거구나. 이러이러한 거구나라는 네. 걸 알 텐데 새정치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영원히 모를 것 같아. 그러니까 6년 동안 새정치를 한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게 헌정치라는 거를 막 욕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치. 계속 다른 사람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센 사람을 부정하는 방식으로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있을 때는 박근혜 정권을 막 욕하면 그게 마치 뭔가 새로운 것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박근혜가 몰락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이 나왔잖아. 그럼 이제는 문재인을 까는 거예요. 그거밖에 아니, 없어. 박근혜를 같이 욕했었는데 문재인이 그래서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적폐를 청산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지금 이제 까고 있으니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러면. 복수하려고 정권 자원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당신 얘기하는 새 거는 뭔가요 도대체.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정의를 본인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네. 참 안타까운 건 이제는 국민들 중에 안철수의 새정치가 뭔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새정치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새정치라는 구호에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네. 자체가 없죠. 네. 네, 없다고 봐야죠. 안철수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이제. 되게 네. 희화화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뭐 문국현 씨도 있었고 무슨 이렇게 반짝 몰이를 했다가 사라진 분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렇게까지 계속 남아가지고 희화화되는 인물은 있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 똥꼬집만 센 거야. 똥꼬집의 세기로는 그래도 경쟁력이 좀 있더라. 국민의당이 저 처지가 돼서 저러고 다니는 게 참 이해가 됩니다. 그냥 그게 근성이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네. 그냥 정말 고집이라고 보이는 게 똥꼬집이야. 똥꼬집. 실체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한 가지라도 본인이 명확하게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와 토론해도 지지 않고 설득해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이루고 싶다. 정치를 하는 동안에. 네. 라고 내거는 가치, 철학이 여태까지 저는 못 봤어요. 없어요. 네. 요즘은 약간 4차 산업혁명을 계속 밀고 있던데 그래서 뭐 이스라엘 갔다고 독일 갔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실체가 불분명한 얘기잖아요. 네. 그 4차 산업혁명 강의하고 돌아다니는 그분들 몇 분 지인들이 있는데 자기들끼리도 되게 한심하게 생각해. 4차 산업혁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우리도 몰라. 그냥 강의하래서 하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국민의당도 참 꼴이 딱해졌습니다. 네. 아마 민주당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이제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셈법도 좀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고민될 것 같아요. 이제 뭐 8명이 저쪽으로 넘어갔으니 민주당으로서는 온다고 하면 이걸 받아야 되냐, 아니면 안 받아야 되냐, 난감하지 않겠어요? 난감하죠. 왜냐하면 지지자들의 대부분은 절대로 받아주지 마라. 통합이 웬 말이냐가 지지자들의 그 심리 속에는 가장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속에 통합이란 게 필요하다라는 게 납득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 정치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단시간에 될 것 같지도 않고. 근데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수싸움을 했을 때 밀리면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이게 참 쉽지 않은 결정인데.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정청래 의원이 정치 아라에 바꾼다 해서 좋은 얘기를 했어요. 인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자. 정권 교체는 5년에 한 번. 그리고 정계 개편은 4년에 한 번. 국민의 손으로 하게끔 만들어진 게 제도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시스템을 통해서 바꿔나가는 게 정치를 하는 사람이 길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쌩 난리가 나가지고 전현을 쳐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더라도 우리가 탄핵이라는 절차를 차근차근 밟으면서 기다렸잖아요. 제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절차라는 게 그런 거고 민주주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설령 자유한국당이 일당에 대해서 발목을 잡더라도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하지 않는 것이 길게 보면 나라 전체를 위해서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은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총선까지 기다려도 된다. 네. 그리고 오히려 총선까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네. 국민들이 더 큰 결심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보다 확실한 심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막 어설프게 또 사수를 써서 네. 막 뭐 사람들 해놓고 막 그 안에 분란 일어나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네. 계속해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명확하게 내걸고 네. 그걸 위해서 싸우는데 잘 안 되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대승적인 결심을 해주기를 내심 기대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해드릴 얘기는 지난주 내내 핫하게 달궜던 이제 이슈가 네. 변창훈 검사 투신하고 그 그렇죠. 이후에 보수 언론들이 막 쏟아내는 여러 가지 프레임이었는데 당신이 김용민 브리핑에서 얘기 많이 하셨더라고. 네. 얘기 좀 해봐. 그 이제 조중동이 특히 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물타기를 아무래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검찰이 좀 무리한 수사. 무리한 수사를 한다. 네. 무리한 수사로 결국 저 참사가 났다. 근데 그게 뭐 여러 군데서 얘기가 됐습니다만 내부자들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전형적인 거거든요. 많이 봤어요, 사실. 네. 네. 이전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풍자하고 빗대서 영화에 나왔던 건데 네. 그거를 계속 그대로 써먹고 있으니 참 이게 좀 초식을 좀 바꾸든가. 예전보다는 그 약발이 안 먹히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그렇죠. 네. 오히려 이런 없다. 거를 네. 희화화한다는 것 자체가 네. 이제 안 통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올드미디어를 접하는 사람들한테는 은근히 먹혀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올드미디어만 어설프게 접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먹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덩달아 무슨 뭐 윤석열 검사가 중앙지검의 다른 팀들을 불러 모아서 내부 단속을 하고 있다. 뭐 이런 후속 기사들이 보이고 그게 계속되는 펌프질인 것 같아. 그럼요. 네. 그 조선일보와 조중동 소위 말하는 예전에 그 흑마술의 대가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똥볼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 앞으로도. 이러면서 세상이 바뀐 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적응할 수 있는 프레임이나 방법을 개발을 못하면서 도태됐으면 좋겠어. 도대체 조중동은 왜 그러면 이렇게 올드한 초식을 사용하는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조중동이 아니니까. 추측만 해보는 겁니다만 그 위에서 의사결정하는 데스크들, 그러니까 흑마술을 펼치는 사람들 본인들이 그냥 올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조금 다른 해석이 있는데 네.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네. 종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종편들을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정식으로 굉장히 엄격하게도 아니고 기준대로 심사를 하면 제어가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문재인 정권에서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하면 할 것 같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그거 자체가 있는 종편을 없애는 게 이제 쉽지는 않을 텐데 네. 맘먹으면 못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뭐 제어가 안 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권 자체의 힘을 조금 빼거나 뭔가 바터가 가능하게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좀 그러려면 적폐 수사 자체가 조금 빠그라지고 뭐 좀 물타기가 되거나 좀 스텝이 꼬일 필요가 있죠.
근데 그거를 대놓고 막 할 수는 없고 딱히 틀린 거 아닌 거 같은 꼬투리를 잡기에 가장 좋은 게 검찰 수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최대한 부각하고 내부에서 뭔가 이렇게 좀 분란이 일어나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그쪽에서 이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5가지 할 거를 3가지만 한다거나 뭐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거를 조금 덜 한다거나 빨리빨리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그걸로 한번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종편의 제어가나 뭐 이런 것들에 신경을 좀 쓸 수밖에 없겠죠. 예전이라면 정권의 명운을 쥐고 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칼잡이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조중동들이 지금은 그 정도 위치는 또 못 되고 우리 나와바리는 그냥 건드리지 말아줘라고 하는 초라하게 그냥 앞에서 칼을 흔들고 있는 정도로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김프로 얘기를 들어보면. 나 이거 가지고 밥벌이 해야 되니까 나 건드리지 마 하고서 그 불쌍하게 쪼그라들어 있는 것 같아. 옛날에는 확실히 그게 있었어요. 우리가 쓰면 된다. 그치. 우리가 쓰면 바뀐다. 왜냐면 그게 신문이 먼저 나오고 네. 그 다음 날짜 정도에 방송이 이제 따라가는 형태로 올드미디어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랬죠. 아침에 나온 신문을 보고 정리해가지고 이슈들을 쭉 정리해서 그날 저녁에 8시 뉴스 나오니까 그게 이제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형태였는데 이제는 SNS가 발달한 이후로 네. 지금은 그 메커니즘이 안 먹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정권을 쥐고 흔드는 흑마술을 부렸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자기 안위 챙기느라고 예전에 써왔던 그런 소소한 그런 기술들만 쓰는 아주 초라해진 사람들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그 신문을 하면 빨리 망하고 네. 방송을 하면 조금 늦게 망한다. 왜냐면 지금 올드미디어 자체가 어차피 이제 망하니까.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종편을 하려고 그렇게 나름 노력을 하고 받아낸 거거든요. 그렇죠. 기왕에 망할 거라면 네. 그래도 어쨌든 뭐 좀 더 길게. 좀 더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작전이 먹히기도 했고요. 지난 정권 내내 어쨌든 종편도 똑같다고 보면 중간 광고가 나오잖아요. 네. 지상파는 중간 광고 없거든요. 그 중간 광고를 못하는 이유가 종편과 지상파 간의 이 불균형이 너무 심하면 안 되니까 그걸 좀 봐준다는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해준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안착했으니까 네. 지금은 그러면 다 중간 광고를 하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지상파가 조금 더 가져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편 입장에서는 그걸 최대한 막아야 되고 지상파는 그걸 터야 되고 뭐 이런데 전체 광고 매출로 보자 그러면 이제 방송에서는 가장 큰 게 광고 수입이니까 그렇죠. 빠지고 있어요 계속. 그럼요. 근데 이런 얘기를 뭐 굳이 길게 할 이유는 없는데 종편의 그 비즈니스 메커니즘 이런 걸 우리가 자기들 돈벌이 때문에 저짓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정확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저희는. 그렇죠. 예, 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 뭐 대의를 위해서거나 네. 뭐 이런 게 아니고 위협을 굉장히 심하게 느끼고 있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본인들의 이익이 명확하게 맞아가지고 네. 움직이고 있는 거라서 네. 하여튼 그거는 좀 예의주시하면서 보시고 네. 사람들이 그거에 딸려갈 것 같으면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비웃어 주시면 됩니다. 아유 쟤네 또 장사하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하여튼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한 주의 이슈들을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야 지난주도 참 일이 많았네요. 다이내믹했네요. 네. 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뭐 국정원 수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돌아갈 거니까 네. 틈나는 때마다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고요. 네. 김프로쇼도 차근차근 저희가 잘 만들어 갈 테니까 아무래도 지난 한 주는 좀 지쳤었는데요. 빨리 체력 회복을 잘 해가지고 재정비를 잘 해보겠습니다. 네, 계속 지지해 주시고 네. 성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또 내일 만나야 돼. 개봉 영화 하나 들고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출근 잘하세요. 안녕.